1일 1제 오늘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문제는 보기를 쓱 보니까 어때요? 동사 어휘 문제 역시 구조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Technical expert들은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언제든 도움 드릴게요. 24 hours a day 수식어 지나서 24 hours a day는 24시간 내내 한다는 소리죠. 여기서 추가 팁 하나 드릴까요? 24시간 동안 계속 가능하다 할 때 available around the clock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around the clock은 시계가 한 바퀴 삥 도는 동안 서비스를 준다. 그 말은 쉬지 않고 계속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our service is available for 24 hours a day 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요? our services are available around the cloc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는 we offer around the clock service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around the clock service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것도 다음에 또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술자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to가 나옵니다. 뒤에 동사들이 쭉 깔렸으니까 이 to는 당연히 투부정사겠죠. 그리고 목적으로 issue가 보입니다. 이 문제는 issue랑 친한 동사 찾아봐 라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동사예요. address란 단어가 다가가고 접근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요. 문제에 다가가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다는 뜻으로 address an issue 굉장히 유명한 collocation이죠. 두 개의 어휘가 짝으로 쓰는 걸 우리가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꼭 챙겨두셔야 돼요. 그럼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address가 좋아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거. address a problem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다. 제일 중요한 거죠. problem 뭐 글자 이상하니? address problem L이 빠졌었구나. 그래서 address a problem 있고요. 그리고 address an issue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address a concern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려, 걱정 같은 거 또는 address complaint 불만 사항이 뭔지 파악하고 해결하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address 뒤에 문제나 어떤 어려움 따위나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다라는 뜻으로 address를 사용하고 이게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ddress problem, address an issue, address a concern, address complaint 입에 붙여 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address a problem, address an issue, address a concern, address complaint 이렇게 정리됩니다. 오늘의 1일 1제 아주 유명한 컬로케이션이었습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컬로케이션이었어요. 1일 1제 오늘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보기를 보니까 약간 문법적 구조를 일단 먼저 봐야겠구나 눈치를 챌 수 있죠. 구조 봅시다. although 부사절이 시작이 됐어요. 주어는 express 했습니다.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와야겠죠.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조건 express는 감정을 표출하죠. 따라서 뒤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feeling이 와야 되는 거죠. 감사의 마음, 사과의 마음, 미안한 마음, 실망감 이런 것들이 와야 돼요. express thanks라든지 express disappointment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자, 일단 보기를 슬쩍 보니까요. 분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express 뒤에 감정이 나오는 거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건 감정 분사니까 이거 A가 답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합시다. express 뒤에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와야 돼요. 보호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I feel interested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express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명사 쪽으로 가는데 이 문제는 그 다음 또 난이도가 있었어요. 명사인데 가만 단복수를 줬네. 단수복수를 줬다는 건 뭐예요? 가산 불가산을 구분해 이 소리입니다. 가산 명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단수일 때 앞에 the, my, this 같은 한정사가 있어야만 정답이 돼. 근데 불가산이면 복수형 자체가 없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얘가 불가산이면 어떻게 돼요? 정답은 그냥 D가 되는 거예요. interest는 유명한 불가산이죠. 가산으로 쓸 때는 구체적인 관심사에서 I have an interest in something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단수가산도 가끔 쓰지만 토익에서 interest는 불가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익을 좀 풀어봤다면 불가산으로 방향을 잡아야죠. 평소 express interest 이렇게 붙여두세요. express interest 관심을 표했다. 어떻게?
express interest 또는 show interes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다 아시는 거지만 interest가 뒤에 또 in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죠? express interest in something. He expressed interest in something 또는 they expressed interest in something. 그래서 express interest in something 이거를 덩어리로 만들어 주세요. 다음엔 더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press interest 이렇게 입에 붙이세요. 오늘의 1일 일제였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보죠. 보기를 쓱 보니까 전치사 선택 문제네요. 그럼 또 맥락을 봐야 돼요. 앞에 recast 주어고요. for refund, on any faulty 어쩌고 저쩌고 수식어 착착 묶으세요. can be made가 동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요. make a request거든요. 환불을 요청하다 할 때 make a request인데 지금 수동이 돼서 request is made 구조가 된 겁니다. 나중에요. 여기다가 밑줄을 치거나 request 여기다가 밑줄을 치거나 made 고르게 하면 쉽게 고르세요. make a request, make a request 이 조합만 기억하면 돼요. 자, 환불을 할 수 있는데 언제? 30일 이걸 기준으로 줬어요. 30일이 기간이죠.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 이내란 뜻으로 쓸 때 제일 흔하게 출제되는 전치사 within이었어요. within은 in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요. in이 기간이잖아요. 따라서 within도 기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크고 치명적인 함정은 아닌데 during을 미끼로 던졌어요. during이 뭐뭐하는 동안 기간이니까 30일 기간 동안에 환불할 수 있다? 내 생각엔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일부 한국인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좀 어색하지만 우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안 되느냐? during이라는 아이는 dure이라는 단어 자체가 last, 지속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during은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란 뜻으로 기간의 이름, 기간의 명칭이 옵니다. 기간의 명칭이 온다는 건 뭐예요? during the event, during the conference, during the meeting, during the renovation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래서 기간하고는 쓰지 않아요. 기간의 이름이 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게 바로 during입니다. during도 잘 비교해 두세요. 사실 이 문제는 within하고 기본적으로 during보다는 by하고도 비교가 많이 돼요. 보기 만약에 A, B, C, D, E 해가지고 by가 있으면 구입하시고 30일까지 환불 가능하다. 우리말로는 또 이것도 해석이 되네. 이것도 착각할 수 있어요. by는 또 왜 안 되냐? by는 항상 종료 시점이 와야 돼요. 기간이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during과 within의 싸움으로 붙었지만 사실 토익에서는 뭐가 더 유명하냐? within과 by의 싸움이 더 유명합니다. within은 기간, by는 시점. 다시 within 기간, by 시점.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메모 하나 해드릴게요. by는 뒤에 뭐가 온다고요? 시점. within은 뭐가 온다고요? within 뒤에는 기간, 그죠? 그래서 by 시점, within 기간. 요걸 기준으로 하세요. 우리말 해석으로는 헷갈릴 수 있어요. 30일까지 교환 가능하다. 30일 이내에 교환. 둘 다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y는 시점, within은 기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지금처럼 30days가 기간이네. 그럼 within이지. by는 안 돼. 그렇게 기준 잡으세요. 오늘의 1일 일제 문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구경해 보죠. 보기를 슬쩍 보니까 형용사 4개 쭉 깔려 있죠. 형용사 어휘 문제구나. 그럼 이건 해석해야 돼요. 자, 접근해 보죠. 먼저 투두가 보입니다. 투두는 바로 수식어로 인식하셔도 돼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면 주어도 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는 그런 게 있죠. 하지만 현대영어에서는 투부정사를 주어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투두가 보이면 이건 수식어의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투두부터 어디까지? 요 콤마가 여기까지 수식어 덩어리야 라고 또 친절하게 또 콤마까지 찍어놨어요. 거기까지 끊으시면 됩니다. 그럼 주어는 all the natural plants 그리고 수식어를 지나 could be replace까지 끝나죠. 그리고 수동태의 by 전치사 구조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원즈까지 나왔으니까 밑줄은 원즈를 수식하는 부분인데, 자, 이때 원즈는 뭐겠어요? 앞에 플랜트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원즈는 앞에 언급했던 플랜트를 또 쓰기 싫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식물은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라는 거죠. 결국 천연 우리 흔히 말하는 원래 그죠? 원래 그냥 꽃이나 식물들을 뭐로 교체할 수 있냐. 앞에 보니까 결국 물 주는 어려움이나 물 주는 수고를 없애려면 뭐예요? 여러분 사무실 앞에 또는 호텔 로비에 꽃이 있어. 생화면 좋겠지. 근데 생화는 계속 교체해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번거롭죠. 그래서 그 생화, natural plant를 뭐로 바꾸겠어요? 당연히 artificial ones로 바꾸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뭐겠어요? 자, 앞에 natural 있지? 그러면 artificial 반이어 찾아봐 이 소리였죠. 논리 전개에서 보면요. 보통은 어휘 문제가 두 가지로 세팅이 돼요. 앞에 언급했던 어휘에 동의어로 가거나 아니면 앞에 언급했던 어휘에 반의어로 가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although, despite가 들어가서 while이 들어가서 반면의 느낌을 대조적으로 주면 반의어로 세팅이 돼요. 여기서는 어려움을 없앤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대안이 와야겠죠. natural이 왔으니까 대안은 artificial인 거죠. 조화를 갖다 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화 대신 조화를 넣자. 이렇게 된 거죠. natural, artificial의 반의어 관계를 찾는 문제. 특히 토익에서는 주어진 어휘에 반의어를 세팅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although, despite, while을 주면서 반의어 관계로 가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늘 1일 일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인 문제만 풀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풀 문제 만나보시죠. 자, 밑줄 보기를 쓱 보니까 어때요? 관계대명사도 보이고 의문사도 보이고 하니까 이거는 문법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 파악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구조 분석 들어갈까요? 주어가 is having lunch 하고 있어요. with client랑 그리고 but 등위 접속사가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다시 구조는 리셋됩니다. 그러나 he didn't indicate 말하지 않았어요. 뭘? 자, 주목할 건 바로 이거. indicate가 타동사라는 거죠. 타동사는 뭐예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거. 목적어가 없으면 안 돼요. 따라서 여기는 목적어가 와야겠네. 이게 시작이에요. 대명사 원이 있다는 바탕에서 여기서 목적어 내가 목적어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가면 이 밑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 만약 원이 목적어라면 밑줄을 수식어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each one인가? neither one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정답이 which one이 답이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생략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객하고 밥을 먹는다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은 안 했어요. 뭐 which one에서 이 one이 뭘 맞는 거예요? 바로 클라이언트를 받는 거예요. 고객하고 밥을 먹는다고는 했는데 어떤 고객인지는 말 안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he didn't indicate which client 이런 의미에서 which가 정답인 거죠. 어때요? 이 문제를 맞추셨다면 상당한 감각이 있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원은 있는데 앞에 수식어니까 each one인가? 이렇게 되죠. 근데 해석이 안 돼요. 각각의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였죠. 그래서 원래는 he didn't indicate which one 뒤에 he's having lunch with가 깔려 있는데 어차피 앞쪽에 he having lunch with client 깔려 있으니까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사 절이에요. 원래는 which one he's having lunch with 절인데 다 생략이 되고 which one만 남은 겁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오늘 풀어봤습니다. 오늘 맞추셨다면 당신은 900점 가까이 갔어요. 그지? 오늘 첫 번째 오늘 만나는 1일 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1일 일제 하루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 하나씩만 살펴봅니다. 자, 오늘 만나게 되는 문제 보시죠. 보기를 보니까 약간 전치사 선택 문제 냄새가 납니다. 그럼 구조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 맥락을 가져야 돼요. 맥락 봅시다. 파슨저들은 주어, 수식어 지나서 within 또 수식어 지나서 get 동사 부분이죠. get to select 선택해야 됩니다. 뭐를? meal 식사를 선택할 수 있다까지가 끝났어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대. 항공기 승무원들은 식사를 선택할 수 있대요. 승객들은 식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고를 수 있죠. 그지? 그런데 뭐 메뉴를 고르는데 어떤 메뉴냐면 원래 change monthly 매달 바뀌는 메뉴가 있대요.
매달 바뀌는 메뉴 고르는 거야. 메뉴에서 식사를 고르는 거니까 메뉴로부터 식사를 고르다. 이런 맥락이에요. 자, 이 전치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키맨은 누구냐? 바로 동사 select가 되겠습니다. 왜? select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고르죠? 우리가 보통 select 한다 하면 뭐 choose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고른다 할 때 뭔가를 골라요. 어디서 고르죠? select 뒤에 from a list 이런 게 있잖아요. 목록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이거를 고르는 거죠. 그게 select예요. 또는 후보가 있어. 그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죠. 그게 select. 따라서 select하고 choose는 어떤 구조를 갖느냐? select something from something else. 어디에서 뭔가를 고르고 선택하다 할 때 select, choose something from the list, from the menu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여러 사람 중에 고르는 거면 among, 그죠? among the candidate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그래서 select가 from을 좋아해.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왜 from이 정답인가를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 select나 choose 같은 동사는 토익에서 수동으로 더 많이 접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Something is selected. 어떤 것이 선택될 수 있다. 또는 choosen 해놓고 나서 뒤에 from the list 이런 식으로 해서 be selected from 또는 be chosen from으로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그죠? 고르긴 고르는데 어디에서 골라? 근데 뭘 위해서 쓸 거냐 할 때는 be selected for 목적, be chosen for 목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또 다른 추가 팁이 되겠습니다. select A from B 요 구조였어요. 오늘의 1일 1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인 문제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풀 문제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문제의 보기를 슬쩍 보니까 어때요? 보기들의 구성이 문법 문제구나 냄새를 맡을 수 있죠. 1초 투자하세요. 보기를 쓱 보고 방향을 잡으세요.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구조만 보고 접근할지. 자, 그럼 봅시다. balance가 주어고요. 수식어 쭉 지나서 may drop이 동사 부분이에요. below 전치사구가 시작이 됩니다. 더 밑줄을 지나 level 명사까지 끊어야겠죠. 자, 그럼 밑줄 부분은 뭐예요? 더하고 the level이라는 명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수식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럼 보기 중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 쓰는 거? 그렇죠. 분사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서 흔하게 만나는 경우에요. 분사 ing, pp 중에 고르는 거 바로 태와 관련된 부분이죠. 분사 문제의 태를 풀 때 여러분이 가지는 기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명사를 수식할 때의 분사 문제는 첫 번째 명사가 분사하다. 이 기준을 꼭 가지세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가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 명사가 그 분사 동작의 주체냐 아니냐를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는 명사를 주어로 놓고 분사를 동사로 놓고 주어 동사의 관계로 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돼요. 자, 여기서 명사는 뭐였어요? level. 그럼 동사 분사는 desire니까 레벨이 지가 스스로 원하고 희망하고 갈망하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레벨이 desire하는 주체가 아니네. 그럼 desired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 문제 C 고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C를 골랐을까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보통 우리말로 desiring이 원하는, 그죠? 또는 원하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레벨에 도달한다. 이런 느낌으로 원하는 레벨, 원하시는 수준 이렇게 해서 desiring로 빠지는 거죠. 이게 틀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를 고르셨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틀린 거구나.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라? 명사가 분사하다. 어떻게 해요? 명사가 분사하다. 풀어서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명사가 그 분사 동작의 주체면 doing, 그렇지 않으면 done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1일 1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분사와 명사의 관계 잘 챙겨 두세요. 1일 1제 핵심적이고 중요한 토익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보시죠. 보기를 슬쩍 보니까요.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어요. 일단 구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를 보니까
hiring committee가 has difficulty,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 어려움을 겪는다 이 difficult가 뒤에 in이 생략이 되면서요. have difficulty in doing이 구조가 잘 쓰이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have difficulty doing something 하면 doing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difficulty 대신에 problem, trouble 넣어도 돼요. 그래서 have trouble in doing, have a problem in doing 이렇게 써도 되니까 이 표현도 하나 챙겨두십니다. have difficulty doing something 또는 have difficulty in doing something. in이 잘 생략이 되니까 그래서 뭐 하는데 비어있는 디렉터 포지션을 채운다? 우리말로는 채운다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fill the position 하게 되면 그 빈자리에 사람을 구해서 넣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덩어리 챙겨두세요. fill the position. fill the position 하면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고용해서 채워 넣다 할 때 fill the position 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fill the position. 한 번 더요. fill the position. 이렇게. 그래서 position 목적어 앞에 동사 어휘에 fill을 넣는 문제 토익이 종종 출제했었기 때문에 fill the position 챙겨둡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그 뒤에 구조예요. 뒤에 several promising candidate가 apply. 일단 주어 동사 구조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중에 접속사는 rather than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토익에서는 rather than은 전치사로 더 비중이 커요. 접속사라는 별로 안 나오니까 일단 적어도 우선권을 줄 건 없겠다. 그럼 이제 A, C, D 셋 다 부사절 접속사니까 이건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해석으로 들어가 보죠. 몇몇 괜찮은 이 어휘도 또 욕심이 나는군요. promise는 아시죠? 동사 promise는 약속하는 거예요. 앞날을 약속하는, 앞날이 창창하다, 전망이 밝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promising 하게 되면 분사인데 형용사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로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날이 창창한, 전망이 밝은 사람한테도 쓰고 사물한테도 씁니다. 그래서 a promising person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 a promising produc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보어로도 써요. This product is promising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형용사도 잘 챙겨두시고요. 몇몇 괜찮은 후보자들이 지원을 했다.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먼저 unless는 뭐뭐하지 않으면입니다. 몇몇 괜찮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얼핏 생각하면 연결이 될 것도 같아요. 하지만 unless도 사실 not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if잖아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조건문은 will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었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조건문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과거 시제를 쓰지 않아요. 과거를 쓰면 가정법이 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if절에 does를 쓰면 조건이고 did를 쓰면 아쉬움을 나타내는 가정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게 과거 시제라는 점에 초점을 두셨어야 돼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unless를 넣으면 이건 가정법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until하고 as thoughn데 실제 학생들은 이 중에서 d를 더 많이 골랐습니다. 근데 d를 고른 이유가 있죠.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as though가 우리가 알다시피 as though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even though죠. even though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좀 많이 닮았죠. 생긴 게 많이 닮았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토익이 지금까지 even though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as though를 미끼로 여러 번 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배들도 계속 앞에 당했었다는 얘기죠. 다음에도 as though가 보이면 이 as though는 even though를 연상시키는 미끼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둘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as though는 약간 as if 같은 의미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아닌데 뭐뭐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he acts as if he knew everything. 그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식의 약간 가정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했어야 돼요. 그래서 보기 D를 고른 분은 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as though예요. as though, even though랑 다르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as though가 나오면 항상 학생들이 이거를 뭐뭐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로 착각해서 끼워 맞추더라고요. 정답은 until이었죠. 어떻게 돼요? 괜찮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전, 그 이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지원했으니까 어려움이 해결됐겠죠. 이런 논리입니다. 해석을 굉장히 정교하게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특히 as though는 even though가 아니다. 이거는 미끼, 함정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의 일일 일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오늘 일일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를 딱 보니까요. 보기를 쓱 보니까 어때요?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섞여 있어요. 그럼 일단 구조를 먼저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employees가 주어, 동사, 그리고 수식어 쭉 묶으면 할 말은 끝났다. 할 말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사선을 그으세요. 여기까지 끝났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이제 밑줄부터 시작인데요. 밑줄 뒤를 보니까 또 주어 동사가 보여요. 절과 절이 이어지니까 뭐가 필요하죠? 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중에 접속사는 3개나 있어요. 얘는 전치사니까 일단 탈락을 하고요. B, C, D가 전부 다 절을 이끌 수 있으니까 이제부턴 해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B, C, D 전부 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해석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직원 미팅이 예정돼 있지 않다. 그리고 직원들은 일찍 가도 된다. 그럼 뭐예요? 회의가 없다면 일찍 퇴근해도 됩니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if랑 같은 의미의 provided that을 정답으로 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사실 토익 문제에서요. provided that은 대시 잘 생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시 없어도 provided를 보고 이게 if와 같은 접속사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생긴 게요 과거 분사인데 이게 접속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ETS 입장은 그게 너만 모르고 다 알아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토익에서 provided if는 provided that은 if 다음으로 출제율이 높은 아이기 때문에 if랑 같은 걸로 꼭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추가 팁을 드려야겠죠. if랑 친한 건 provided that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랑 비슷한 것으로 supposed 우리가 supposing that도 대시 생략이 되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assuming 올 수 있어요. assume도 가정하다 할 뜻이니까 얘도 역시 대시 생략된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pposing that 또는 assuming that 또는 provided that이 다 if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as long as도 대체될 수 있어요. 주어가 동사하기만 한다면 이런 뜻이니까 as long as 주어 동사가 와도 역시 if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if, provided that, assuming that, supposing that, as long as가 다 if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in case나 in the event that도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if의 친구들 요 정도 정리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C를 골랐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as far as도 뭐뭐 하는 하는 영한 사전에 찾아보면 as far as에 대해서 뭐뭐 하는 한은 돼 있어요. 그럼 회의가 없는 한은 일찍 가도 된다. 이게 우리말은 되네.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외워서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문을 같이 보셔야 정확한 뉘앙스를 알 수 있어요. as far as는 far가 거리잖아요. 먼, 그죠? 따라서 내가 아는 한은 as far as I know 라든지 as far as I can help.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as far as는 as much as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As far as I know, that's true.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그건 사실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드릴까요? 토익에서 as far as는 정답으로 나오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몇 년에 한 문제 정도? 그에 비하면 provided는 매년 몇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되는 정답률로 보면 provided that이 압도적입니다. 그럼 둘 중에 찍어도 누굴 찍어야겠어요? 당연히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걸 찍어야죠. 잘 나오지도 않는 것에 찍는 건 모험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도 있어야 돼요. provide that은 출제된다. 하지만 as far as는 가끔 나온다. 따라서 600, 700 정도 목표하시는 분은 as far as는 고를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약간 as far as는 900점 변별력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일일 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은 일일 일제입니다. 보기를 슬쩍 보니까 어때요?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한정사도 있고 섞여 있네요. 그럼 이 경우도 역시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부터 구조 분석부터 들어가야겠죠? 자, 밑줄 뒤를 보니까 our most experienced surgeon에서 주어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주어 동사 앞이네요. 그리고 쭉 가면서 be expect to do 뒤로 셈이나 목적어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사실 be expected to do는 이 자체를 하나의 동사로 보셔도 돼요.
굳이 are를 동사, expected를 보어 뒤에 딸린 식구 to도의 do가 타동사니까 그 뒤에 또 목적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문장을 해부하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고 독해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니까 크게 덩어리를 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be expected to do는 그 자체를 하나의 동사로 본다. 이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는 동사한다. 세미나를 간단해졌죠. 뒤에 on advances에서 on advances in 어느 분야까지 쭉 다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여기서 끊기는 거겠지. 어쨌건 그럼 뭐예요?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앞에 할 일 없는 빈칸이죠. 자, 그럼 이 밑줄은 할 일 없는 자리. 보통 우리가 문장의 맨 앞에 혼자 할 일 없는 거 뭐예요? 그래요,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사.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겠네. 이 아이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지?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really 같은 건 어때요? 거의 뭐뭐한 형용사 또는 부사랑 친한 애예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부사들마다의 성향이 있어요. 부사는 크게 보면 동사 쪽을 수식하는 애하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애가 있는데 really는 형용사 쪽에 가까운 애입니다. 더군다나 문장의 맨 앞에 혼자 쓰는 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even이라는 녀석은 또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even은 명사 앞에 잘 오는 부사예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해요? 수식은 안 해요. 하지만 명사 앞에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명사를 강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even을 명사 앞에 붙이면 뭐뭐조차도 이런 뜻으로, 예를 들어서 even 철수 knows that, 철수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부사로 초점을 잡으면 의외로 쉽게 풀려요. 제가 좀 추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명사 앞에 잘 오는 부사로는 only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only, even, just 정도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뭐랑 친하냐? 명사랑 친해요. 근데 하는 김에 명사랑도 친하지만 이 아이들이 또 부정대명사 those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Even those who, only those who, 바로 그 리듬이죠.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이 아이들은 또 누구랑 친하냐? 부사절 접속사랑도 굉장히 친한데 특히 when하고 if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Only when, only if, even when, even if. 어때요? 리듬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요 구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only, even, just는 뭐랑 친하냐? 명사랑도 친하고 대명사 does랑도 친하고 when, if랑도 친합니다. 따라서 when 앞에 빈칸이야 보기에 even이 보이면 even when, does 앞에 빈칸이야 보기에 even이 보이면 even those, 이렇게 리듬이 딱 잡혀요. 그래서 even 철수, even though, even when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콜로케이션, 일종의 콜로케이션이니까 챙겨둡니다. 그래서 only, even, just는 명사 앞에, does 앞에, when하고 if 앞에 잘 출제된다. 오늘의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